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듭제곱은 거듭제곱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죠. 그리고 a의 n승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a를 n번 곱했으니까 a의 n승 이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a제곱, a3승, a-n승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고, 거듭제곱 a-n승에서 a를 미치라 부르고요, n을 지수라 불러요.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a-n승이 나왔을 때 이 a는 미치고 이 n은 지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지수 법칙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랑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듭제곱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 x를 n승을 했을 때 그 결과가 a가 되는 이 x를 뭐라 부릅니까? 거듭제곱근이라 부르죠. 보시면 즉 방정식 x의 n승이 a를 근 x를 a의 n제곱근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x를 n승했을 때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뜻하죠.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은 n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n개 안에는 실수하고 허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a의 n제곱근은 어떤 x를 n승했을 때 그 결과가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의 개수는 n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n개 안에는 실근과 허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만 따른다면 이 밑에 있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 허근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n개의 근이 존재한다, n개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a의 실수인 n제곱근이라고 나오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n이 짝수가 됐을 때 a가 양수이면 a의 n제곱근의 실수인 개수는 2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2개의 모습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게 되고, a가 0이면 1개가 존재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x의 n승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y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근데 n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 이 함수는 우함수라 부르죠. 우함수는 y수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하게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n이 짝수인 경우죠. 만약에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기함수라고 그래서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n이 짝수였을 때 y는 a라는 직선을 갖다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커지게 될 거거든요. y는 a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커지겠죠. 이렇게 직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처럼 0보다 커지게 되면, a가 0보다 커지게 되면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들도 마찬가지로 대칭의 구조를 가져서 n제곱근 a에 플러스가 되는 게 이쪽에 있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 n제곱근 a가 왼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a가 지금 0이 되는 값이, a가 만약에 0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 딱 걸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게 맞고, a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검은색 함수랑 저 위에 있는 검은색 함수랑 이렇게 생긴 함수랑 이 직선은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쉽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n이 홀수일 때는 선생님 지금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직선을 그어도 항상 교점은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수인 것의 개수는 항상 한 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n제곱근 a가 되고, a가 음수가 돼도 양수가 돼도 상관없이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이렇게 하나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n제곱근 a하고 n이 붙으면,
그러면 a가 나온다라고 써 있고요. n제곱근이 나오면 두 개를 묶어낼 수 있다. 뭐 나눠낼 수 있다. 그리고 거듭제곱 나눠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번 공식인데 n제곱근 a가 나오면 요 둘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둘의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 순서를 바꿔주는 건 거의 빈도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봐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제곱근 5제곱근 a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밖에 있는 두 개를 곱해서 15제곱근 a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루트 같은 경우는 루트 5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루트는 항상 2가 생략된 거거든요. 왜냐면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긴 2가 생략된다고 생각하시면 둘을 곱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10제곱근 a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 5번 공식은 좀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5번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들은 좀 뒤에서 보시고 일단 정확하게 좀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 볼까요? 거듭제곱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왔죠. 64의 세제곱근이죠. 64의 세제곱근이니까 어떤 수 x를 3승했을 때 그게 64가 되는 x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x는 뭐 물론 4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실수란 표현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몇 개가 생겨야 됩니까? 3개가 생겨야 됩니다. 그 3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허근까지 포함을 시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제곱근의 실수는 4가 맞는데 실수란 표현이 안 나오면 기억은 틀린 거죠. 두 번째 거 볼까요? 니은은 마이너스 81이니까 x의 4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돼야 됩니다. 실수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가 짝수고, 그죠? 짝수, 이 수가 음수, 그죠? 그럼 이러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안 한다고 했죠? 아까 그래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니은은 맞는 얘기. 실수인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맞고. 그 다음 디귿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6이라는 수가 요 수의 세제곱근이 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6의 3제곱근을 씌웠을 때 그 수가 마이너스 6이 되냐라고 묻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 얘기랑 다른 거예요. 64의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그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6의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6이랑 같은지 묻는 거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다. 그렇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라면 이걸 아까 본 것처럼 x의 3승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5되는 x가 되는 건데 어차피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항상 한 개가 존재하니까 리을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세 개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필수예제 2번에서 보시면 계산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27은 3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3의 3승이고 3제곱근 3의 6승이 되는 거죠. 요걸 계산해 주시면 이 3제곱근은 분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4제곱근 3의 8승이죠. 그럼 이 4제곱근은 분모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3의 4분의 8승이 돼서 3의 제곱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요 앞에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으니까 요 둘을 곱해주시면 6제곱근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6제곱근 729가 되는 건데 729라는 수는 3의 몇 승이 됩니까? 3의 6승이 되죠. 3의 6승이 돼서 6제곱근 지어지니까 3의 1승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선생님 여기 잘못 썼네요. 더하기인데 마지막 건 더하기니까 이 부분은 더하기로 쓰시면 되죠. 여긴 제곱이었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주면 81에다가 3을 더해주니까 84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해보죠. 2번. 루트 2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3제곱근 3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 수를 이렇게 A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3제곱근 9는요. 3제곱근 3을 이렇게 제곱해주면 3제곱근 9가 되니까 이건 A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A제곱 쓰시고 마지막 플러스 A 플러스 1 쓰시면 되겠네. 그럼 우리 공식 아시죠? 이거는 A의 3승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A를 3제곱근 3이라고 뒀으니까 3승을 해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가 되네요.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2구나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2를 하나 쓰시면 되고, 아래는 4제곱근 16인데 16이 2의 4승이기 때문에 결국 4제곱근 뚫고 나오니까 둘은 지워져서 루트 2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기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3번 여기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3번은 그러니까 저희가 12제곱근 64라고 쓰시면 되죠. 아래쪽도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6제곱근 64라고 쓰시면 되고, 위쪽도 2가 생략됐으니까 6제곱근 64 쓰시면 되고, 아래쪽은 18제곱근 64라고 쓰시면 됩니다. 위쪽도 18제곱근 64라고 쓰시면 되고, 2를 갖다 쓰시고 12제곱근 64 쓰시면 여기서 분모 문자에서 쭉 지워지겠죠. 이렇게 12제곱근 64, 6제곱근 64, 18제곱근 64 해서 답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연산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돼요. 잘 안 되시는 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 또 하시고, 저 위쪽 한번 볼까요? 8의 10승인데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30승이라고 써보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승 정도 써보시고, 아래쪽은 8의 4승인데 2의 3승이니까 2의 12승 정도 쓰시고요. 4는 2의 그렇죠. 2의 22승 쓰시면 되고, 이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2의 12승으로 묶어냈다고 생각하시면 공통인수니까 앞엔 1이 남고 뒤에는 2의 10승이 되겠죠. 지수법칙은 요 둘을 전개했을 때, 둘을 곱해줬을 때 둘의 지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2의 12승, 2의 10승 두 개 더해서 22 만들면 되고, 위쪽은 2의 10승으로 20승으로 묶어볼까요? 그럼 이 앞에가 2의 10승이 되고 플러스 1이 오겠죠. 루트가 이렇게 크게 씌워져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모 문제에서 얘네들이 지워지니까 2의 12승에 2의 20승이라 이 둘은 지수법칙에서 빼주시면 되죠. 2의 8승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을 계산하시면 루트까지 있으니까 2의 8승이 루트 씌웠으니까 답은 1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 연습만 좀 하시면 금방 잘 해내실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연산들은 아니니까요. 필수예제 3번 보시면 이제 문자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문자가 하나 있어도 이제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죠. 두 개짜리 먼저 풀어볼까요? 두 개짜리 먼저 푸실 때 선생님처럼 푸시면 좀 편한데, A 하나 쓰신 다음에 여기 2가 생략됐으니까 여기 몇 승이냐? 그치, 2분의 3승 쓰시면 되고, 나누기는 빼기로 간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3분의 4승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더하기, 곱하기는 더하기로 가니까 6분의 5승을 쓰시면 요 위에 것만 지수만 싹 정리해 주시면 A 하나 정리하실 수 있고, 곱하기 두 번째는 B 한번 해보죠. B는 2에 여기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 쓰시면 되고, 나누기니까 빼기 갈 거고, 3분의 2승 쓰시면 되고요. 곱하기니까 더하기 갈 거고, 또 3분의 1승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분수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분수 계산은 좀 맡겨볼게요. 문자가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2가 생략됐고 여기는 2가 생략된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6제곱근이 될 거고 아래는 12제곱근이 될 거고, 여기 12제곱근이 되고 6제곱근 돼서 위아래 지워지니까 넌 1이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3번 한번 해보죠. 3번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여기는 A의 몇 승입니까? 그렇죠. 3분의 2승 쓰시면 돼요. 그리고 A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3을 3분의 2랑 더해주면 돼서 3분의 5 쓰시면 되죠. 4제곱근 붙었거든요.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여기까지를 정리하시면 A의 12분의 5승이 돼야 됩니다. 4제곱근은 4분의 1승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A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 A 하나가 더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요. 그럼 둘을 계산해 주시면 A의 몇 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12분의 12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17이 되겠네요. 근데 앞에 2제곱근이 하나 남아있죠. 따라서 A의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24분의 17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 승수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4번 보시면 다음 세 수의 대소 비교를 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A는 5의 루트니까 5의 2분의 1승 써주시면 될 것 같고, B는 10의 몇 승이요? 그렇죠. 3분의 1승 쓰시면 되고, 여기는 120의 6분의 1승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이 세 개가 지수가 다 다르니까 차라리 같은 승수를 올려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다 사라질 수 있는 수를 지수 법칙으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6, 3 지워지니까 125가 될 거고요. 6 지워지면 여긴 100이 되겠네요.
여기는 6 지워주면 120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쓰시면 됩니다. 계산이 가능할 수 있게끔 분모가 다 지워지는 지수 연산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죠. 다음요, 이제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지수의 확장은 지금까지 우리 지수는 자연수에서만 배웠거든요. 선생님 지금 분수도 다 썼는데 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수인 경우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이 나오면 분모를 이렇게 역수로 갖다 놓으시면 되고 a의 0승이 나오면 1이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뒤에 얘기들은 또 나오니까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선생님 아까 했던 문제 풀면서 다 써먹었던 공식들이죠. a의 n제곱근 a가 나오게 되면 n승을 했을 때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a의 n분의 1승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야 여기다 n승을 해주면 n승을 했을 때 다시 a가 나오는 거니까요. n제곱근 a에서 n제곱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n승을 해주면 됩니다. n승을 했을 때 a가 나온다라는 건 역으로 추적해 보시면 n분의 1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앞쪽에서 다 배웠던 얘기들이고요. 자, 5번 치수 법칙. 여기 보시면 그냥 연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1번 4니까 여기는 2의 거듭제곱 한번 바꿔볼까요? 2의 3분의 4승 써주시면 되고 24는 3 곱하기 8이죠. 근데 8은 2의 3승이니까 3 곱하기 2의 3승으로 바꿔줬다고 생각하시고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연산하시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누기니까 똑같은 형태로 빼기 해주시면 되고 3이 하나 생겼네요. 곱하기 3 하나 쓰시고 3은 3분의 1승이 붙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나누기였죠. 여기는 항상 빼기 붙여주시면 돼요. 나누기면 지수법칙에서 빼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18은 2, 9, 18 되니까 2하고 3의 제곱 갖다 쓰시면 되고 여기 바깥쪽에 3분의 2승 쓰시면 돼요. 그러면 2의 3분의 2승인데 곱하기니까 더하기 3분의 2승 쓰시면 되고 3의 제곱이니까 연산해주면 플러스 3분의 4승 쓰시면 되죠. 이제 분수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A, B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수들이 나오게 되면 두 수가 나오면 두 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바깥쪽을 먼저 연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깥쪽을 먼저 연산하시면 근데 125는 5의 3승이죠. 27은 3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두 개 연산해주면 두 개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하시면 3을 밖으로 묶어내면 되고 이 마이너스는 역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분의 5라고 쓰시고 3을 밖으로 묶어내시면 2분의 3승 쓰시면 됩니다. 하나 정리했죠? 이 뒤쪽은 5분의 27이니까 5분의 3의 27, 3의 3승 갖다 쓰시면 돼서 3의 3승 쓰시고 바깥쪽에 2분의 1승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뒤에도 똑같은 형태로 5의 2분의 1승 분의 3의 2분의 3승 해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의 2분의 3승은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는 지워버려도 되죠. 3의 2분의 3승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고 여기는 5의 2분의 3승인데 밑에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꼴이니까요. 뒤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의 1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뭐 간단하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5하고 2가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루트 2가 밖에서 곱해지니까 무리식 같은 경우도 곱해서 푸시면 돼요. 바깥쪽은 두 개 곱해주면 되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2에 두 개를 곱해주면은 몇 승이 돼야 되죠? 그렇죠. 2에 12승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죠. 근데 나누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루트 3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4의 루트 3 4의 루트 3은 2로 바꿔주면 2의 루트 3승이 되는 거죠. 곱하기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2루트 3 그럼 이 둘이 0이니까요 1이 돼서 답은 25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죠. 이렇게 요 나누기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연산 틀릴 가능성은 없죠. 그 다음 한번 해보죠. 거듭 제곱을 지수로 나타내기 라고 나왔습니다. 예, 거듭 제곱을 지수로 나타내시려면 2의 거듭 제곱 형태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니까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파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8은 2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2의 3승이니까 여기서부터 2의 1승 갖다 쓰시면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승이 돼야 돼요. 곱하기니까 3분의 2승 쓰시고 8은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승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루트가 있다는 건 이 바깥쪽에 2분의 1승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안에 거 분수 계산해서 나타내시기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한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루트 a죠. 그러니까 여기는 a의 2분의 1승. 근데 여기 a 하나 곱해졌거든요. a가 이렇게 하나 곱해지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이 안쪽 부분은 a의 2분의 3승.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2분의 1 곱해져서 a의 4분의 3승. 여기까지가 a의 4분의 3승. a가 하나 곱해지니까 1 더해주는 거죠. 그럼 4분의 7승. 앞에 루트가 있으니까 끝났네요. a의 8분의 7승.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둘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a의 8분의 1승 곱하기는 더하기로 그럼 8분의 1승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1승 써주시면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네요. 이렇게 6번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뒤쪽 문제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있잖아. 2를 정리하시면 6분의 1승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6분의 1승을 쓰면 됩니다. 여기도 3은 이라고 쓰시고 B의 몇 승을 쓰면 되죠? 그렇죠. 5분의 1승을 쓰면 돼요. 그러면 6의 11승이니까 2의 11승 곱하기 3의 11승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2의 11승이면 여기에 11승을 해주면 돼서 A의 6분의 11승 이렇게 3의 11승은 B의 11승 그러니까 5분의 11승을 쓰시면 되죠. A, B를 이용해서 나타냈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8도 똑같이 두 번째는 18은 3 곱하기 9니까 아니지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실수했네요. 5승 갖다 쓰시면 되고 3의 10승 곱하기 2의 5승 정도 쓰시면 됩니다. 2가 A의 6분의 1승 미안합니다. A의 6분의 1승이니까 A의 6분의 5승 갖다 쓰시면 되고 3은 B의 5분의 1승이니까 B의 2승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치환했던 거랑 똑같은 꼴인데 보시면 A의 3분의 1승이죠. 그래서 이 A의 3분의 1승을 라지 X 정도로 치환했어요. X의 3분의 1승을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라지 Y로 치환을 해주시면 여기는 3승 관계니까 X의 3승이 돼야 되고 여기는 Y의 3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을 써주시고 X 플러스 Y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Y로 하나 나눠주면 두 개 지워지겠죠? 이게 답이네요. 답을 이렇게 쓸 수는 없고 X가 아까 요놈이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X의 3분의 2승 마이너스 X의 3분의 1승 Y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3분의 1승 플러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도 보시면 요놈하고 관계가 지금 똑같은데 합차로 돼 있죠. 그럼 왜 우리 합차 공식 하면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걸 제곱하시면 x의 2분의 1승 빼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써주시면 되고 그 뒤에 얘가 받치고 있네요. x의 2분의 1승 더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 쓰시면 되니까 제곱해주면 1승 되고 y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수 법칙 간단하게 적용시키시면 되는 거라 편하게 풀어가실 수 있죠. 9번 같은 경우는 x의 2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3이거든요. 그럼 요걸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유식을 제곱해서 구하시면 되죠. 저식을 제곱하면 x의 1승 더하기 가운데 항은 역수라서 2배 해주시면 되고 x의 마이너스 1승 제곱했으니까 9가 됩니다. 옆으로 이항만 하면 되니까 7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할 때도 똑같죠? 이거 제곱해주면 됩니다. 저식을 제곱해주면 x의 제곱 가운데항 2에다가 x의 마이너스 2승 77에 49 쓰시면 되니까 이 옆으로 넘기면 여기는 47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거 3승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3승 공식 쓰시면 되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x의 3승하고 x분의 1의 3승 이걸 계산하시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3승에 마이너스 3배의 x의 x분의 1 정도 쓰시면 되죠. 역수관계로 그 사이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푸시면 되죠. x의 2분의 1승의 전체의 3승 그리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의 3승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아래 공식,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연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산만 해보시고요. 3승이라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다음 이 문제 갖고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A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3승 하시면 됩니다. 그냥 A의 3승. 그럼 3승 공식 아시죠?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 쓰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먼저 3승하죠. 그럼 2가 될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2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더하기 마지막 거 3승 하시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요 2하고 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을 더해주게 되면 2분의 5가 될 거고요. 요거 두 개 지수 법칙으로 연산하시면 되거든요. 3 곱하기 여기는 2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 뒤쪽을 3으로 묶어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a의 3승은 2분의 5 더하기 3 여기가 a였죠. a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근데 위에 보면 2a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a의 3승 2를 곱해주고 옆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6a 얘는 5가 됩니다. 근데 이걸 마침 딱 묻죠. 그러니까 5를 더해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3승 하라고 했으니까 3승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주어진 게 이렇게 a의 2의 x승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a의 x승이 나올 수 있게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해버리시면 얘가 a의 2x승이 되고 곱해주면 역수니까 1이 되겠죠. 여기도 곱해주면 a의 2x승이 되고 여기도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5를 탁탁 대입만 해주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이 식도 마찬가지거든요. a의 x승을 곱해주면 a의 2x승이 되겠죠. a의 x승 곱하면 1이 될 거고 이쪽도 a의 x승 곱하면 a의 4x승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a의 4x승이라면 a의 2x승의 전체 제곱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a의 x승 곱해주면은 a의 마이너스 2x승인데 a의 마이너스 2x승이라면 역수니까요. a의 2x승분의 1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a의 2x승이 5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5 더하기 1 쓰시고 제곱이니까 25 쓰시고 역수니까 5분의 1 쓰시면 되고 부모 분자의 범위수니까 5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지수를 변형하여 시계값 구하기. 13의 x승이 27이거든요. 여기 보면 x의 3분의 1승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27은 3의 3승이라 선생님 생각에 13의 x승은 3의 3승을 써주시면 따라서 13은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3의 x분의 3승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죠. 똑같이 117의 y승은 81은 3의 4승이죠. 3의 4승. 그러니까 117은 뭐가 되겠다? 3의 y분의 4승이 되겠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둘이 빼져 있잖아요. 지수를 빼려면 둘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x분의 3승 마이너스 y분의 4승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분자해 두시면 되는 거고 13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빼져 있는 형태를 분모해 두시면 되죠. 117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13분의 117분의 13을 계산해 주시면 걔가 3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3의 제곱분의 1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수끼리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을 구하면 네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연산들도 나오고 그리고 당연한 연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까지 확인 체크 잘 푸시고 연습 문제 푸시고 일단 확인 체크 먼저 푸신 다음에 RPM을 먼저 보신 후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확인 체크 풀고 자신감이 좀 있으시면 연습 문제 풀고 RPM으로 한 번 더 복습하셔도 좋고요. 이 단원까지 꼭 꼼꼼하게 잘 복습해 갖고 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